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오늘 그 강의는 사주적 내용보다는 좀 영성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역행환생입니다. 이 역행환생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 역행환생을 해가지고 와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마도 역행환생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역행환생, 문제아이인가 미래에서 온 아이인가.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방구뽕이 나와요. 그 방구뽕이 교도소에 잡혀가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죠, 이제. 방구뽕, 구교환. 이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들하고 이게 숲속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잡혀갔어요. 이게 꼭 그 현대판 피리 부는 소년 같죠? 이분이 방구뽕 구교환의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분은 안 잡혀갔습니다. 왜 이분은 안 잡혀갔냐 하면은 이분은 중학생 때 그 짓을 했거든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고 특히 중학교 때는 전학을 11번을 갔습니다. 일단 이 얘기만 들으면 아이가 심각한 문제야군요. 어머니가 사주를 보셨는데 저희 집 둘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중학교 때 전학을 11번을 다녔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선동을 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학교마다 그런 짓을 합니다. 가서 친구들을 선동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랑 같이 나가서 놀자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 데리고 나간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얘가 무슨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나 보다 해가지고 시골, 완전 깡촌 시골 학교,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시골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우와, 여기 너무 좋다. 바로 이런 자연이야. 그러더니 시골 중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일이 바로 그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골 학교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전교생을 데리고 산과 개울에 가서 놀다 왔답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이게 성인이었으면 피리 부는 납치범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갈 텐데 근데 다행히 얘는 중학생. 더 대단하지 않아요? 같은 중학생이 애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마법처럼 야 지금 여기서 뭐해? 야 나 우리 나가 놀자 해가지고 산과 개울가에서 고기 잡고 놀다가 학교를 쫓겨났다.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방구뽕이군요.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기행이 더 진행됩니다.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기행을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결국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수능을 봤는데 몇 개 안 틀렸습니다. 거의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치고 말썽 부린 게 악의적인 사고를 치거나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기행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저히 얘를 감당 못하겠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시험을 봤더니 만점이야. 그래서 의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 레지던트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왔어요. 이거 역행환생이야. 미래에서 온 아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역행환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아이는 역행환생을 한 아이예요. 사주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아니요. 이건 사주하고는 무관해요. 그거는 사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워낙에 특이한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역행환생이라고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죠. 역행환생이 뭐냐 하면요.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에 태어나는 아이예요.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에 태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생이 미래였어요. 전생이 미래였어. 제가 옆에다가 역행환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윤회하는 영혼들은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지구별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꼭 시간의 순서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나 미래로 환생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대로도 환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래서 수직전생, 다른 시간대에 태어나는 거, 수평전생, 동시간대에 태어나는 거, 결국 우리는 1인 원맨쇼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과거나 미래로 환생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대로도 환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의 시대로 환생하는 것이 역행환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21세기를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었어. 그랬는데 어느 시대로 환생하냐면은 뭐 20년, 30년, 50년 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200년, 300년 전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공자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야? 과거 성인. 완전 시계를 거꾸로 골린 그 현자들 어떤 분이야? 그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야 다. 미래의 공학자들이 2000년, 3000년 중국에 태어나가지고 공자님, 맹자님이 되셔가지고 그곳에서 인간이 알아들을 말을 써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천부경도 쓰시고 도덕경도 쓰시고 주역도 쓰시고 이런 것들. 자, 그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현대 시대에도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과거 시대에도 미래 시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역행환생이에요. 거꾸로 환생한 거예요. 내가 500년 전에 과거로 가서 지금의 의식을 가지고 500년 전의 사회에서 내 지금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회 부적응자, 임꺽정, 홍길동, 사회 파괴자, 미친놈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막 신분의 제도를 부정하고 양반과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이런 소리 하면 급진적 과격 테러 분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뛰어난 미래의식을 현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인이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행환생하신 거야. 미래를 살다 오신 거야.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다. 지금 현대에도 미래학자들 있죠. 미래 기술 가지고 오신 분 있죠. 태어났는데 20살부터 IT 분야의 혁신적인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역행퇴행하신 분들이야. 자, 집중적으로 어느 시간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시간대로 확 오게 되면은 거기서 문화적 충격 차이를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무의식 자체가 미래의식에 세팅되어 있는데 현대의식으로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문제로 보는 거야. 평범한 중생들 입장에서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예요. 우리 드라마에 나온 방국봉 실제 모델, 물론 드라마 작가가 이 아이를 모델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중학생 때 방국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둘로 개울가에서 수업 시간 빠지고 놀다가 학교에서 제발 이 아이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자, 이분은 미래에서 왔는데 이분의 미래의식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갇혀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아이들은 놀아야 돼.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야, 왜 이렇게 승부욕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다 와. 같이 놀러 가자. 근데 내가 보기엔 이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모여라. 나랑 놀러 가자. 그럼 와, 놀러 가자. 그래서 방국봉이 마치 피리를 불면서 나랑 놀러 가자 하니까 애들이 놀러 온 거, 그거 보통 일이에요. 보통 애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영혼이 아닌 거예요. 일단 아이 자체가 인디고 차일드고요. 머추얼 소울이고요. 근데 이제 비세속적 머추얼 소울이나 비세속적 인디고, 즉 사회에 적응 잘 못하는 운둔 외톨이형 인디고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회 문화 발전시키려고 온 적극적인 인디고예요. 사회 문명을 우리 지구별의 문명을 발달시키려고 미래에서 온 인디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인디고 차일드, 의식이 열려가지고 온 아이들. 그래서 부모보다도 훨씬 의식이 높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목이 달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적극 지지해줘야 돼. 이분은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좀 개방된 인디고예요. 사회에 적극 접근하는 인디고야. 사회와 펫에 담쌓고 너희들 내 말 못 알아듣지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때까지 할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잘 돌려서 해. 되게 유능한 인디고죠. 이분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보통 이런 경우가 계획된 프로젝트 영혼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미래에서 온 아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의식을 가지고 과거로 가면 과거가 얼마나 부조리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 아이는 미래에서 왔는데 이 아이의 의식에는 아이를 가둬두고 강제로 수업을 시키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막 친구들을 꼬드겨가지고 나가서 놀자! 애들은 놀아야 한다! 라고 한 거죠. 자, 지금 의사가 됐는데 저는 이분이 의사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요즘 드라마 중에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의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하고는 다른 좀 되게 기행, 우주 외계에서 온 외계인 같은 의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난 이분이 의사라고 하니까 아유, 어릴 때는 방구뽕이고 커서는 낭만 닥터 김사부네. 이분은 그래서 두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되실 겁니다. 좀 기행적 모습으로 기존 제도권과 다소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기존 제도권과도
맞춰서 자신의 뜻을 발현할 수 있는 되게 유능한 테크니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예요. 좀 이제 사주 얘기를 좀만 좀 해보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좀 먼저 할게요. 의식이 깨어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사주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사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능동적인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벗어나는 아이니까 혹시 기행을 벌이더라도 그런갑다 하십시오. 뭔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주의 굴레에 너무 구속받을 필요 없다. 사실 우리 같은 범부가 사주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사주의 굴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자, 어쨌든 사주를 풀어보죠. 자, 이 사주에서 특징은 이거예요. 인성사회, 뜨거운 열정의 사회인데 그곳에서 나는 나무 키우는 사주야. 사오미월에 묘목 키우고 있잖아. 이거 수를 끌어당겨 오겠다는 거죠. 나무 키우는데 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퍼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먼 곳에서 사회와는 다른 기운을 퍼가지고 올 것이다 정도로 보는 형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주는 내가 키우는 나무, 이게 자라나는 새싹인데 이게 평관이니까 어떤 질서, 새로운 질서, 내가 키우는 질서, 새로운 체계를 미토와 함께 공유해서 확산한다. 이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드넓은 자유로운 가치관을 확산시키는데, 이 사주가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선동해서 수업 시간을 빼먹고 같이 놀러 다녔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죠. 대단한 능력이죠. 완전 피리 부는 사나이죠. 방구뽕이죠. 이 아이는 커서 맘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어떻게? 내 관으로 사람들이 다 뭉치죠. 그리고 행동을 함께 하죠. 식신, 내가 생하는, 자, 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주가 만약에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 통제 안 되는 아주 사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주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주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이 영혼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 오늘 같이 사주 공부해 보면서요, 역행환생 함께 다뤄봤습니다.